MACD 차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영선을 교차하는 신호가 나왔죠. MACD 선거 기준선이 영선을 돌파했잖아요. 맞나요? 자, 이후에 조선 테마는 시장 상승과 맞물리면서 명명백백한 주도 테마가 되었습니다. 이게 시장까지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만큼이나 상승이 나와주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자, 코스닥 업종 차트 12월 24일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자, 이러고 나서 하나오션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동안 시장도 이렇게 한 파동이 세게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 주도 테마의 주도주가 좋은 시점에 MACD와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MACD 지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기본적인 내용도 다 짚어드릴 거고요. 이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내용까지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보시고 돈 되는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영상으로 MACD 강의를 택한 이유는요. 재반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다는 전제하에 MACD만큼 좋은 보조 지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세 추종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 트레이더들 중에 막대한 부를 쌓아 이름을 알린 트레이더들은 제가 아는 한 모두 빠짐없이 MACD 지표를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일수록 오늘의 강의가 더욱 새롭고 놀랍게 와닿으실 거예요. 우선 MACD는 수많은 보조지표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좋다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HTS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 도구들은 HTS에 등록이 되기까지 슈퍼컴퓨터의 검증을 수백 번, 수천 번 거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MACD는 올바르게 활용했을 경우 계획한 매매에 성공할 확률이 무려 80%에 육박하는 지표예요. 이것은 주가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추세가 존재한다는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가정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 성공 확률이 80%라는 것은 곧 경제적 자유를 의미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보상이 당연히 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요점만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깨달음과 커다란 절망, 그 어려운 순환을 기꺼이 반복해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힘든 과정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보니 그때의 나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에 편승하는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동안 늘 대표적인 추세 추종 지표인 MACD를 활용하며 크게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았습니다. 성공했을 때 복귀해보면 늘 지표가 옳았고 실패했을 때 돌아보면 늘 제 판단이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집약하여 최대한 꼭 아셔야 할 요점만 정리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은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ACD는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 지표입니다. 모든 보조 지표는 결과적으로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제공하는데 그저 모양만 안다고 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모양을 아시기 전에 보조 지표를 활용하기 좋은 시점이 뭔지부터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좋은 시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위해 우선 주식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분석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탑다운과 바텀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탑다운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분석한 후에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고 바텀업은 작은 것부터 큰 것을 차례로 분석한 후에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탑다운 방식이에요. 글로벌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시장을 분석한 뒤에 유망 업종을 분석하고 종목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게요. 거시경제 분석은 참고되는 경제 지표들이 너무나 많고 국가 간의 관계성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개인이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단기의 수익을 실현하려 하는 우리들은 거시경제 분석의 경우 완전히 펀더멘탈 요소이기 때문에 현 시점 경제가 불황이냐 호황이냐 정도만 파악하고 계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시장 분석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렵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실행하기도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하셔도 불리한 게임은 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업종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차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장기적인 방향은 무거운 코스피가 잡아주고 코스닥이 따라가지만 단기 방향은 코스닥이 먼저 움직이고 코스피가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단일 종목 차트보다 업종 차트가 기술적 분석을 적용했을 때 훨씬 더 잘 통합니다. 업종 차트 보는 기준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자, 기준으로 삼을 거는 21 이평선, 60일 이평선, 그리고 RSI 정도만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평선도 20일, 60일 빼고 다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는데, 자, 일단은 그 캔들이 21선 위에 있고 60일선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시점 있죠. 21선 위로 올라가고 60일선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시점은 일단 중단기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강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21선 아래로 내려가거나 60일선 아래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 하락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겠죠. 이때 이제 RSI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추가해 볼게요.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RSI를 검색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대로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잘 보이시게 라인 두껍게 해주고 여기 기준선 설정 가셔가지고 기준선에 50선을 추가해 줄게요. 자, 이거 제가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 이렇게 하면, 자, 보셨을 때 여기 30선 과매도 침체 국면을 의미하는 거고요. 밑에 있으면. 그리고 여기 과매수 70선 과열 국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으면 과열 국면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그리고 여기 50선이 추가된 겁니다. 50선이. 50선 아래 있으면 이게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이고 RSI선이 50선 위에 있으면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일단은 업종 차트에서 캔들이 21선 아래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여기서부터 빠지고 저항 맞죠? 그러면 일단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빠지고 나서 RSI를 봤을 때 이 30선 아래 침체 국면까지 빼면은 선이 여기로 빠지면은 이 30선을 다시 돌파할 때 체크해보면 이렇게 페이크 제외하고, 제가 페이크 판단하는 법은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그 MACD랑 같이 강의한 영상 보시면 됩니다. 페이크를 파악하고 이렇게 진짜로 빠졌을 때, 요럴 때, 이때는 상승 강도가 강하잖아요. 이거는 중기간 정도 보는 종목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은 이럴 때는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1, 2주 이하 기간을 두고 매매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단계예요. 그러다가 아까 50선 여기 추가해놨잖아요. 50선. 이 RSI 50선을 돌파했을 때, 자, 보면 RSI 50선을 이렇게 돌파했을 때 캔들이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매매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인지하셔도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지금은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노란색이 61선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캔들이 횡보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죠. 지금은 이제 매매하기 좋은 단계는 아닙니다.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이제 200일선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가 나오는, 지지까지 확인되고 상승 추세가 다시 나오는 국면이 제일 좋은 시점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 압력을 받겠는데 라고 조금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지금 상황에서 21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자, 그 전에 이때 21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갔을 때도 이때도 물론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이때보다 지금 장기선까지 추가하면 이평선이 훨씬 모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21선, 200일선도 추가해보면, 자, 이때 됐을 때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평선이 훨씬 더 수렴이 됐어요. 거리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좁혀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렴되는 시점에 나오는 21선, 61선의 골든크로스는 더욱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오려면 그만큼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동반이 돼야 돼요. 필연적입니다. 그렇게 시장의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확률이 높을 때 MACD가 신호를 주는 좋은 종목을 매매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70%, 80% 이렇게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MACD는 추세 추종 지표니까요. 자, 기억하세요. 캔들이 이렇게 21선 아래로 빠지고 61선 아래로 빠지는 시점은 일단 매매를 멈추는 게 좋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RSI를 활용해서 이 과매도 구간인 이 30선 아래에 있다가 돌파되는 시점을 유심히 봐라. 그리고 이후에 중기적인 강도가 강해짐을 의미하는 RSI선이 50선을 돌파하면서, 이 50선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캔들이 21선 위에 안착하면 단기간 의미 있게 봐도 좋다. 아시겠죠? 현재는 중요한 61선 구간에서 횡보 중인, 말하자면 이제 비추세 국면이니까 이 21선이 교차해서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신호가 나올 때까지 비중을 축소하고 매매를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측한 대로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접어들면 그래도 일직선으로는 안 가요.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러면서 21선 아래로 이게 21선이라고 치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1선 위에 있을 때 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분석을 실전에 적용하는 팁 알려드렸고요. 물론 이거 축약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서 압축해서 알려드린 거긴 합니다. 추세, 하동, 이평선, RSI 다 따로 깊게 공부하시면 여러분한테 해될 건 없어요. 채널에 각각 따로 집중해서 다룬 영상들이 있으니까 더 빨리 성공하실 분들은 같이 공부해보세요. 그럼 이제 시장 분석 다음으로 업종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섹터라는 표현도 쓰고 테마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는 섹터예요. 바이오도 섹터예요. 근데 유리기판은 액침 냉각은 테마고 비만 치료도 테마입니다. 정치 섹터? 아니죠. 정치 테마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섹터고요.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리지어서 함께 상승하는 경우는 모두 다 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고려할 때는 산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섹터를 봐야죠. 유망한 섹터들. 근데 단기 투자를 할 때는 테마를 봅니다. 왜? 최근에 테마를 이뤘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나오면 시장의 주가를 올려줄 종목들이라고 검증이 된 거니까요. 2023년에 2차 전지처럼 유망 섹터와 주도 테마가 합치될 때, 그럴 때는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작년에 AI 반도체처럼 유망 섹터하고 주도 테마가 합치가 될 때, 그럴 때는 이런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유망 산업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테마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망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공부해 보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엄청난 산업이 될 것 같다고 쳐보죠. 그 감정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관련 종목에 몰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 주가가 바닥이야 막.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몰빵하면. 물론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막 5% 10%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시장의 주도 테마주들은 2배 3배 올라가는 종목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시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온전히 이해하신 분들은 최소한 반은 오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망 산업에 대한 공부 평소에 당연히 해둬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현 시점 주도 테마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뭐로 보나요? 간단합니다. 자,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는 0186 거래대금 상위청이 나와요. 이러면은 여기에 이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동반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 상위에 만약에 로봇 관련주가 몰려있다 그러면 로봇 테마가 주도를 하는 겁니다. 원전이 몰려있다 원전이 주도 테마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딱 봐도 원전, 조선, 방산, 반도체 이렇게 다양하죠. 정치까지 주도 테마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업종 차트 보셨잖아요. 횡보 구간이잖아요. 오늘 거래대금도 얼마 안 터졌어요. 이렇게 좋지 않은 시점에는 주도 테마가 형성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점을 기억하세요. 코스닥 업종 차트상 21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가는 신호가 나올 때, 그럴 때 거래대금 상위창을 보면 지금이랑 다를 거예요. 비교적 분명하게 주도 테마가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 자체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사람들의 매수 욕구가 강할 때 반드시 그거에 트리거가 되는 주목받는 테마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 중에서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동반되고 크게 상승하는 그 종목이 만약에 MACD 지표로 봤을 때, 자, MACD 지표로 봤을 때 이런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주는 겁니다. 최근에 또 강했던 종목 보면은, 자, 잘 보이시죠? 자, 지금 하나솔루션 차트예요. 하나솔루션 차트고 지금 나오는 거는 어떤 신호냐? 여기 0선 기준선이 세워져 있어요. 이 기준선 그어진 거를 이 MACD선이 돌파하는 시점, 이 시점, 이런 신호를 준다고요. 여기를 체크해 보면, 자, 이 0선을 나가는 시점을 체크해보면 이런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 파란 막대를 보면은 이런 신호일 때 주식을 사면 이런 폭등주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거 종목이 하나솔루션이잖아요. 자, 이날 이걸 그냥 아무거나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날이 보시면 이 캔들이 4월 17일 캔들이에요. 4월 17일 하나솔루션 기억하시고, 이 상승이 시작됐을 때 MACD 신호 나왔을 때, 자,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입니다. 여기에 하나솔루션을 검색해보면 4월 17일 날 하나솔루션 오전 8시 54분 장 전에 드리고 나서 제가 이날 4월 17일 날 이거 잡으신 분들은 스윙으로 가도 좋다, 더 들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자, 다시 차트를 볼게요. 자, 이날 이 날 기준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그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게 예정돼 있었어요. 이때 실적이 흑자로 처음 전환되는 턴어라운드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날 장전에 태양광 호재가 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무섭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한화솔루션이 상승하는 동안 시장이 강세였냐? 전혀 아니죠.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차트상 좋은 시점에 시장이 좋아할 만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종목은 시장을 이기고 상승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었어도요, 이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이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재료가 없었다면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꺾였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 있죠. 시장이 강한 상승 신호를 주고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시장 강세 초입 단계에서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들 중에 대장주, 그게 여러분들이 낚아채야 될 그런 종목입니다. 시장 강세를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뭐 보조지표는 후행성이라서 매매에 도움이 안 된다, 소용없다 하시는 분들의 손가락을 멈추기 위해서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공부방에 한화오션을 검색해보면 이거 작년 12월 24일에 보시면, 자, 2024년 12월 24일 작년 중단기 스윙으로 한화오션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12월 24일 한화오션 기억하시고 차트를 볼게요. 자, 한화오션의 차트를 보면 12월 24일이 이 캔들이에요. 12월 24일 이 캔들. 자, 여기를 체크해 볼게요. 12월 24일에 체크. 자, 12월 24일 맞죠? 이날 드린 거예요. 이날 드리고 나서 이날 종가가 얼마야? 이날이 자 36,000원이었습니다. 이후에 96,500원 최근에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러면 160%가 넘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자, 12월 24일 그리고 MACD 차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영선을 교차하는 신호가 나왔죠. MACD 선과 기준선이 영선을 돌파했잖아요. 맞나요? 자, 이후에 조선테마는 시장 상승과 맞물리면서 명명백백한 주도 테마가 되었습니다. 이게 시장까지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만큼이나 상승이 나와주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자, 코스닥 업종 차트 12월 24일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자, 이러고 나서 하나오션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동안 시장도 이렇게 한파동이 세게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 주도 테마의 주도주가 좋은 시점에 MACD와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 여기 21선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더 정확한 시점을 잡으시려면 RSI 기준선을 50선을 놓고 이 기준선 50선과 21선 위가 동시여야 된다. 자, 50선이 2선입니다. 2선. 이걸 돌파한 시점 12월 24일은 이날이고, 이날 21선 위에 있긴 하지만 RSI 선이 51선 아래에 있어요. 이러고 나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 이 시점입니다. 자, 이때와 달리 이때는 보시면 RSI 선도 50선을 위로 올라가고 있고 차트도 이 캔들도 20선 위로 올라가 있죠. 제가 괜히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시점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MACD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피해야 할 오신호는 어떤 게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뭐 이런 종목을 제가 공부방에 알려드리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면 좋은 종목을 제가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공부방은 눈치 빠른 분들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하셨다면 열정이 있으신 거고 들어오실 자격이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 중이거든요. 잠시 간단한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당연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렸던 단타 조건 검색식이랑 종가 매매 조건 검색식 설정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누구나 따라서 조건 검색식을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요거 사용해보신 구독자분들이 이 댓글을 읽어보시면 수익을 통해서 검증해주신 검색식이거든요. 그런 만큼 매매할 때 종목 고르기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받아가시면 돼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100%,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쏟아질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공부방 입장 방법 뭐 설명드릴 것도 많지 않습니다.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최상단 고정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댓글에 이 링크,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설문 페이지가 나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작성하시는데.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응답 메시지를 통해서 공부방 즉시 입장 링크와 검색식 설정법 영상 링크를 전송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다 무료라고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사하게도 방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수익 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2,000분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직접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뭐 종배 수익, 시초가 수익 났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고고싱입니다. SAMG 엔터 종목 추천 소름이었습니다. 뭐 수익 많이 챙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정말 많아요. 왜 이런 리얼 후기들이 많은지 한번 들어와서 겪어보시면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까지 정말 1분도 안 걸리지만 이후에 여러분의 주식 투자 인생은 큰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MACD 이론 강의와 오신호 대응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친숙한 삼성전자 차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우선은 이거 추가하는 법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차트에서 지표 추가 버튼 누르시고 MACD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되고 그대로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지금 단계에서 오실레이터까지 보실 필요 없으니까 오실레이터는 제외하고 이 MACD 선이 주황색 선이고요. 이 시그널 기준선이 보라색 선이에요. 두껍게 하겠습니다. 선을 두껍게 바꿔주고 이제 이 색깔을 기억해 주세요. MACD 선이 주황색, 시그널 선, 기준선이 보라색. 자, 지표 조건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쇼트 12, 롱 26, 시그널 9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MACD는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순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단순 이동평균선보다 좀 더 빨리 반응하는 지수 이동평균선을 수식에 사용해요. 쇼트 12는 12일 지수 이평선, 롱 26은 26일 지수 이평선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알고 계시겠지만 단기 이평선은 단기간의 주식 가격의 평균을 나타낸 선이고 장기 이평선은 장기간의 가격 평균을 나타낸 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주가의 평균이 장기선, 더 장기의 주가 평균의 가격보다 위에 있으면 과거에 비해서 최근의 주식 가격이 높다는 것이니까 이 주식의 상승 강도가 단기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MACD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단기간 상승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종목을 알기 쉽게 나타내 줍니다. MACD의 공식은 이 단기 이평에서 장기 이평을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이평 마이너스 장기 이평인데 결과값이 큰 양수가 나올수록 MACD 선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MACD 선 하나로만 판단을 하면 오신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판단을 좀 더 용이하게 돕기 위해서 추가된 선이 바로 이 시그널 선이에요. 이게 9일 지수 이평선입니다. 자, 적용하고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 MACD 선이 보라색 선 위로 교차해서 올라가는 이 지점을 매수 신호로 보고 이 골든 크로스를, 그리고 반대로 주황색 선이 보라색 선을 교차해서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를 매도 신호로 보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자, 여기 골든 크로스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이렇게 폭락을 맞아버리잖아요. 그래도 좀 미리 살려주는 신호가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탈출을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도 일단 초보자는 영선 아래에 있는 MACD는 그냥 무시, 완전히 100% 무시를 하는 게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 RSI하고 같이 판단하는 좀 심화 과정도 채널에 올려놨는데 저도 그 방식으로 매매를 잘 하지 않고요. 관심 가는 분들은 근데 함께 공부해보셔도 좋아요. 이해를 위해서. 근데 일단은 영선 아래에서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영선을 돌파하더라도 이렇게 영선 돌파가 나왔지만 바로 또 하락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또 이게 하락 추세여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자, 근데 여기랑 여기는 그래도 소폭이라도 수익 구간을 줍니다. 얘랑은 달리.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그널 선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시그널 선이 MACD의 오신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보시면 자, 여기 하락 나왔을 때는 오신호일 때는 MACD 선은 영선을 돌파했지만 이 시그널 선은 돌파를 안 했죠. 영선 밑에서 움직이죠. 시그널 선이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상승을 준 여기 두 개, 자, 여기부터 보면 MACD 선이 올라가고 나서 이 보라색 시그널 선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MACD 선이 올라가고 시그널 선도 따라서 올라가요. 이럴 때는 상승 강도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은 겁니다. 물론 이런 하락 추세 이후에 보시면 하락 추세 이후에 이 비추세를 만들고 있는 횡보 국면에서는 이런 데서 주는 신호보다는 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럴 때 그냥 대충 찍어봐도 이럴 때 주는 신호들, 이럴 때 영선을 돌파하면서 주는 신호들이 훨씬 더 상승 수익폭을 많이 주죠. 뭐 많이 준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수익 구간을 더욱 크게 안겨줄 확률이 높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종목을 봐도 역배열 구간에서 나오는 MACD 매수 신호는 수익폭을 주더라도 짧고 정배열 상승 추세에서 신호를 줄 때는 이렇게 폭등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로써 여러분은 시장 분석을 했을 때 좋은 시점을 판단하는 법과 업종, 테마 분석을 했을 때 좋은 시점을 판단하는 법에 이어서 종목을 보고 시점을 판단하는 방법까지 익히셨습니다. 남은 거는 반복과 숙달 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지금부터는 뭐 영상 안 보실 분들은 강의 끝났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최근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거래량 분석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아무 쓸데없는 하나마나한 소리다라고 댓글을 다셨는데요. 기분 나빠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 채널이 특이하게 악플이 잘 없어서 그렇지 주식 영상에 이런 댓글 달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댓글을 통해서 제가 좀 좋은 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댓글을 다는 심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 이거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의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더 안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말할 것도 없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바이블이라고 불리우는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차트를 모르면 차트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공부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또 제가 인생책으로 삼고 반복해서 읽는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울 수 없다. 자만심과 자기확신이 강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 학생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선생이 나타난다. 너무나 좋은 구절이죠. 주식이 정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포기를 할 때 자신의 모자람을 탓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주로 부정을 합니다. 내가 공부해봤는데 나 그거 다 아는데 안 통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투자로 거액의 돈을 번 트레이더들도 주식에 대해서 다 안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데 돈 한 푼 못 벌어본 사람이 그거 내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여러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반드시 외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물론 아직 과정을 거치는 중이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항상 강의를 할 때 이미 경지에 오른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의 의견을 많이 인용을 하고요. 저의 의견은 최대한 적게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드린 정보로 도움을 받았다, 수익을 냈다 이렇게 감사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니라 제가 트레이더 생활을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를 구원해준 훌륭한 멘토들의 도움을 받으신 겁니다.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칫 제가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달을 해드리니까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고 자만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식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의심을 하고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주로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의견을 드릴 때도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답에 가까운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의 의견을 수없이 확인하고 인용합니다. 다수에게 정보를 드리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전달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누군가의 금전이 오갈 수 있는 정보를 드리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스스로 의심하고 질문하고 검증하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자분들 위해서 중요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엘리트 강사가 VIP 멤버십으로 종목 리딩 서비스를 해주는 유료 콘텐츠는 없냐라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부하자는 명목으로 개설한 공부방에서 종목 공유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100% 무료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도 전업 투자자가 주된 수입원인 상황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예상 수익률 이런 것까지 신중하게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드리려면 저는 매매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유튜브 수익으로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매매에 좀 익숙하셔서 시점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은 늘 제가 그래도 고심해서 종목을 공유드리기 때문에 수익도 잘 내시고 인증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지만 뭐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못 보고 단순 매수 매도만 하시는 분들이나 매매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 또 그냥 아직까지는 너무 어려운 분들 그래서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은 아시고 계시지만 대두권 전문가 출신이잖아요. 이런 제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된 국내 최우수 프리미엄 투자 플랫폼만을 고집스럽게 선별을 해서 제휴를 맺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 혼자 매매를 책임지고 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휴 맺은 플랫폼들 모두가 무료 체험 기간을 통해서 서비스를 비용 없이 제공을 해드리고 누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채널과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사설 거래소 권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판매하는 AI 검색기, 검색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거 판매도 일절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독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명인들,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사칭이 늘어나고 있기도 해서 이 사칭 관련 문의와 제휴사 문의 이런 것들을 아래 고정 댓글 문의 링크, 여기 이 공부방 입장 링크 아래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자유롭게 문의를 주시면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나는 그냥 엘리트 강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받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설문 작성해 주시고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그리고 받는 응답 메시지 바로 입장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